그런데요, 살로메 쟁반 이 제목과의 연결성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녹음 말 안 해줬죠. 근데 쟁반하고 그냥 사담으로만 얘기했고 녹음할 때는 얘기 안 했죠. 아니 사담으로만 이야기했는데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요? 네. 예. 그 살로메의 쟁반이라고 왜 제목을 썼냐? 그거하고 바야바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그거에 대한 연결점을 모르겠다 그 말씀이죠? 그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궁금해 할까요? 누가? 그렇죠. 하기는 살로메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신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강신무가 있고 세선무가 있어요. 무당요? 예. 강신무는 자기가 스스로 원하지도 않은데 무속이 돼버린 사람이야. 신내림을 받은 경우. 아니 저절로 신내림을 받아버린 거야. 그게 원래는 그게 하늘의 명을 받은 그 신녀예요. 신탁을 받은 사람. 오이디푸스 아버지가 그 신탁을 받고 자식을 버리잖아, 오이디푸스를.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길러져 가지고 거기에서 오이디푸스가 또 너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할 운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죽이게 되고 그 나라 왕이 돼갖고 엄마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탁. 처음에 그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은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자연과 이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겠잖아요. 근데 또 중간에 메신저가 있잖아요. 그 신탁을 전해주는. 메신저를 전해준 게 아니고 자기는 직접 그 메신저를 받는다니까요. 신녀는. 그렇죠. 신녀는 그렇죠. 예, 그 신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녀인 살로메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같은 신을 선지자 같이. 예, 선지자로서 신의 그 전령을 받는 사람이야. 네. 하느님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채널러. 채널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널러와 채널러끼리는 같은 교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로메가 그 세례 요한을 흠모한 거야. 남들이 볼 땐 미쳤다고 보이지. 그것이 그런 행동이 너무나 엽기적이고 미쳤다고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자기는 소외돼갖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신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하고 유일하게 채널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면 살로메하고 세례 요한하고의 그 관계는 뭐예요? 살로메라는 것은 시인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언어예요. 이게 도망을 간다고요. 자기한테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신성시 돼갖고 온 언어. 그 언어를 원고지인 쟁반에다가 바쳐야 되는 거야, 이것을. 옥구슬에 옥쟁반에 옥구슬을 탁 놓듯이. 예, 그래서 진주라는 구슬을 하나로 쫙 깨서 관주를 만들듯이 언어를 갖다가 쫙 꿰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옥구슬 같이. 그래야지 보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걸이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글을 꿰는 사람이야, 시인은. 그러면 살로메란 사람은 시인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채널러 같이 이 세상을 하나하나 언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사물을 갖다가 나한테다 흡수하고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 어떤 신성시 돼 갖고 있는 언어. 그 언어는 결국은 파괴가 돼야 돼요. 한번 시인에 의해서. 왜? 그 신성으로서 계속 있어버리면 그 신성이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어란 것은 변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하나의 신성한 단어로서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인이란 사람은 새롭게 언어에 봉사하면서 언어를 풍부하게도 만들지만 언어를 파괴를 하는 작업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염된 언어를 벗겨내고 본성과 본질을 되찾아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 작업 속에서 시인의 정신적인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듯이 언어를 지금까지 때가 깨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서 고정화돼 갖고 있는 언어를 하나 파괴를 시켜갖고 이건 그 언어의 뜻이 아니고 이 사물은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죽음같이 쟁반 위에 죽어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걸 죽이고 새로운 언어로서 뒤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언어가. 거기에서.
그러면은 바야바는 그게 뭐예요?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언어야, 언어. 언어들. 그 자기 머릿속에 놀고 있는 애완견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바리깡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밀고 다듬고 해야 되잖아, 언어를. 그러듯이 살로메는 시인이고 쟁반은 나의 원고지라면 쟁반 위에 언어가 받쳐진 건 세례 요한같이 하나의 언어가 받쳐져 갖고 있어요. 신성성 돼 갖고 있는 그 언어를 잘라내야 돼. 언어에 대한 제사죠. 언어의 본성과 그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호가 되기 전에 사물이 가지고 있던 그 아날로그적인 풍부한 촉감과 맛과 어떤 분위기와 이런 걸 다 회복시켜주는 예.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언어라는 것. 예. 그래서 살로메라는 것은 시인같이 그 채널러같이 시인이 그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자기만의 세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네. 예. 살로메가 악녀라고 생각하면 안 된 거야. 이것은 여기서는 언어만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살로메를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고 살로메 같은 채널러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시인의 그 예민한 감성을 갖고 있는 시인. 그 시인이 쟁반, 원고지라는 쟁반 위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세례 요한같이 지금까지 신성시 돼갖고 온 언어를 거기에 재단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머리에서 돌고 있는 바야바 같은 애완견. 그것을 요리를 해가면서 털도 깎고 다듬어주기도 하고 빗질도 하고 긍중긍중 뛰놀기도 하고 하는 그 바야바.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것을 그러면 언어의 놀이로서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보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갖고 있냐면 태초의 말씀을 받아 그렇게 있잖아요. 태초의 말이 있었다. 말이라는 것이 언어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모두가 혼돈의 세계예요. 네. 언어가 나오기 전까지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를 갖다 벚나무, 그 다음에 장미 이렇게 규정을 안 했을 때는 다 이거 이렇게밖에 더 말을 하겠냐고. 그러나 그것을 언어로서 이렇게 전부가 정리를 해놓으면 저것은 빛이야, 저것은 어둠이야, 저것은 달이야, 저것은 별이야, 저것은 물이야, 저것은 불이야 하고 이것을 혼돈으로 돼 갖고 있는 최초의 혼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혼돈에서부터서 말이라는 걸 갖고 질서를 세웠을 때 그 빛이야, 그것이요.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래서 언어로서 이 세상을 갖다가 정돈을 시키겠다. 시인은. 지금 그 말을 여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책상 위에다가 털이 수북하고 제대로 안 돼 갖고 있는 것을 싹 정제를 시키겠다. 골라놓겠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갑이 책의 맨 앞장에서 하고 책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터져 나오는 것이 막 뚝이 무너지고 터지고 통성기다가 나오고 방언이 터지고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누구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네. 그 십자가를 시인은 짊어지고 가겠다. 그 말이 이 안에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언어의 세계로서 나는 남들과 고독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안에서의 내 세계를 구축하고 세상에 언어로서 봉사하는 자로서 남겠다 하는 것이 이 안에가 십자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비듬이 되어 버석거렸고 그러면서 바야바가 안식일에도 출근해갖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 위에 미키마우스가 놀고 고양이가 놀고 비둘기가 와서 놀고 모래무조가 막 그 제주를 구르고 논단 말이에요. 이거 손뼉도 치고 그러면서 시가 완성이 돼 나간 거야. 이게 거기에 바야바 털도 길고 털이 많고 하는 생각은 짧았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은 짧았다는 말이 뭐예요? 언어의 생각이 짧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깎아주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 거야. 이것이 전부 다. 그래서 바야바는 생각한다. 바리깡 더 잘라야 돼. 더 다듬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하고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언어를 유의하고 노는 사람이다. 시인은. 거기에 살로메라는 것은 채널러 같은 사람이다. 쟁반이라는 것은 언어를 쟁반 위에다 올려놓는 사람이고 그 위에 올라온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신성시 돼 갖고 있는 언어의 세계다. 그 언어의 세계를 새롭게 정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살로메의 쟁반과 언어, 바야바 이런 것은 같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존재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철학을 하시는 분들, 프로이트나 뭐 하이데거, 락강 이런 분들이 다 결국에는 언어 중에서도 시어를 그 무의식과 꿈과 환상 세계에서 계속
분석을 하시잖아요. 의사들이. 예. 철학자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채널러 같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어의 형태로 언어 속에서 이렇게 부유하면서 떠도는 그런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존재의 집이라고 했었을 때 그 존재라는 것 자체는 각자의 특질이거든요.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질인데 그 특질을 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 특질이 다 그게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포함될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갖고 있는 저건 어떤 나무, 장미라는 것과 벚나무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 꽃 종류에서 어떤 그 꽃을 이렇게 규정을 해놨을 때 그것이 전부가 다 언어에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시인이 수 없는 작업을 통해서 그 다양화시키고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끔 그것을 풍부하게 보여주고 넓혀주는 것이 그 시인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디지털로서 그 다 생략돼 버린 풍부한 음을 아날로그화 시켜서 다시 풍부하게 펼쳐 보이는 작업 예. 같은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이거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런데 네.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예,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네. 예.